안녕하세요. 실적 체크 중입니다. 제가 뭐 예상은 했지만 확실히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제목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줄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기본적 분석에 대한 그런 제목이나 이런 것, 재무에 관한 이런 제목이 달리면 예, 예상했던 대로 조금 조회수가 덜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에 개의치 않고 제가 아이고 이거 왜 이게 제가 뭐 잘못 눌렀? 예, 제가 원래 아이디대로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다 할까 합니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이디도 실적 체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방송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고 또 뭐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꼭 알고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다 하지 못한 기본적 분석들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 뭐 조회수에 상관없이 나머지 기본적 분석들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꾸준히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간간히 그 외에 다른 어떤 장이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 나갈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회사에 들어온 어떤 현금에 대한 흐름을 나타낸 표현인데 꽤 오랫동안 제가 오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뒷부분이 조금 잘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 하면은 딱 이런 부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자, 여기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이 제목만 딱 봐도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아시는 그겁니다. 그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비영업 토지 매각, 비영업 토지 매각, 그리고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파는 거죠, 땅을. 땅을 팔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기계 도입, 설비 시설 증가, 요럴 때, 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표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훌륭합니다. 다 이해하셨다고 하시니까, 훌륭합니다. 제가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현금에 대한 감소죠. 요거 한번 볼까요? 항상 만만하면 삼성전자입니다. 만만하면 삼성전자예요. 네. 왜냐면은
얘네가 딱 요렇게 항상 나오거든요. 예. 요렇게 투자 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빨간색으로 항상 이렇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예, 이게 뭐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꼭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일이 없이 그냥 계속적인 그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을 하면서 그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당기순이익이 생기고 그러면서 생기는 일반적인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지만 이렇게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당기순이익 얘기할 때는 적자가 났다든지 흑자가 났다든지 이야기를 하지만 요거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요거는 그 현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의 빨간색은 적자나 흑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지출이냐 아니면 수입이냐 그거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현금이 지출이 됐으면은 빨간색, 현금이 플러스 됐으면은 검정색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첫째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조금 금액이 뭐 검정색으로 표시가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럼 현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많이든 적게든 어쨌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들어왔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현금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이 아닌 플러스로 잡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예, 유상증자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현금이 들어오면은 주식 발행 수수료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에 예, 검정색으로 예, 이렇게 현금이 들어왔다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그만 이런 그 중소기업들을 보다가 이렇게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가 빨간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돈이 들어왔네? 유상증자를 했나? 라고 한 번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대출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두 가지는 유상증자와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지만은 은행 대출보다는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가 낫기는 하죠. 왜냐면은 이자를 안 주니까. 네, 이자를 안 주니까 그런 경우가 유상증자가 조금 더 낫다는 거. 그다음에 외화 환율에 의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그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화가 US 달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5%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해서 현대자동차는 약 420억 원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을 합니다. 환율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외화를 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외화는 있지만 환율이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420억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제가 금액을 조금 잘못 썼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환종 US 달러가 5% 상승 시에 현대차는 450억 원의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5% 하락 시에는 현대차에게는 450, 금액은 똑같죠? 450억에 대한 플러스가 생기는 거고요. 예. 많죠? 예. 외화 5%로 인해 가지고 그 한 회사에 450억이라는 그 비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은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부도가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예, 부도는 안 나겠죠. 예, 450억이니까 450 날까요? 예, 그렇다는 거. 예, 요거는 제가 이제 현금 흐름표, 요거는 제가 재무제표, 현대차의 재무제표 주석에서 제가 발췌를 해 온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까지 다 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요 캐펙스와 FCF에 대한 건데요. 이 캐펙스도 항상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예, 이거는 돈을 벌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느냐? 요거는 지출이 발생을 할 거에 대한 비용을 미리 빼놓는 거예요. 돈에 대해 가지고. 지출을 연말에 해야 돼요. 연말에 지출을 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연말에 지출을 해야 되는 돈에 대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미리 돈을 빼놓는 거죠. 그런데 그게 회사에 돈이 있지만 아직 지출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회계상으로는 지출이 돼야 되는 돈이죠. 예. 그런데 돈이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플러스로 표기를 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뭐 FCF에 대해서 요거는 그냥 뭐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익 잉여금입니다. 예. 요거는 그냥 이익 잉여금. 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 잉여금이 발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익 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죠. 예. 3조 1천억 원 같은 경우면은 아무리 현대차라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많이 이익 잉여금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회사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재무제표 다 뒤지면 나오겠지만 작년도 건데 작년도 거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회사에다 전화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제가 알려드렸죠. 요거 말고 더 확실한 전화번호는 종목분석 옆에 전자공시로 들어가셔서 반기 보고서에 보시면은 요거 창이 하나 더 뜹니다. 요거를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요 그 작성 책임자가 있거든요. 그걸로 전화하시면은 더 확실합니다. 가끔 유튜브랜다. 가끔 이 네이버에서는 바뀔 때도 있고요. 뭐 없는 전화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반기 보고서에 있는 전화로 하시면은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 해드렸고요. 다 끝났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어떤 용어 정리만 조금 해드리고 이 마지막에 이 제가 해드린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이 회사의 멀티플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가총액에 대한 PER이나 PBR 이런 걸 가지고 얼마만큼의 멀티플이 합당한지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드리면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고민을 좀 해볼게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꼭 맞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게 또 쉽지도 않고,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 뭐, 왜 그렇게 되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예,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이제, 예,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예, 놓이는 것 같아요.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해드린 것 같아갖고, 예, 뭐,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예, 들으신 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 박수를 한번 치고 싶습니다, 저한테. 예. 요거는, 예, 정말,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었어요. 제가 토요일, 금요일부터 녹화를 했는데, 오늘에서야, 끝나니까 거의 일주일이 걸렸어요. 녹화했다 지우고, 녹화했다 지우고, 녹화했다 지우고, 예, 그래서 다시 녹화하고, 예, 편집을 못 하다 보니까 통으로 그냥 다 지웠다 다시 녹화하고, 지웠다 다시 녹화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모르겠어요. 뭐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예,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거의 끝 마무리까지 들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용어 정리나 조금 더 이제 간단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뭐 쉽게 그냥 예, 간단하게 들으시면은 앞으로는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이제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이제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예,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린데 단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저처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차트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구나라는 것들이 눈에 그냥 잠시 동안 들어오는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9월 달부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